루트가 뭐냐면 루트 권한을 대행해서 실행하기 명령어입니다. 됐죠? 그래서 항상 저희가 루트로 전환을 해서 루트 계정으로 전환을 해서 그룹을 만들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게 뭐 중요한 파일들을 열어서 패키지 같은 거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속 하기에는 좀 번거로우니까 그거를 대행해서 수두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루트 권한을 대행해서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보통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지금 요 리눅스에서는 사용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루트 사용자에서 사용할 수 있게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계정으로 스위치 하시고 이거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저 모드 오라클 말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수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 계정에 수두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계정에 그룹으로 수두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룹을 추가를 해주시면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해주셔야 되죠. 해볼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오라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수 오라클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셔서 그룹수 하시면 아까랑 다른 수두라는 그룹이 하나 더 가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DBA만 했잖아요. DBA 말고 수두라는 그룹이 하나 더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수두라는 그룹에 가입을 하셔야 수두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사용하는 명령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루트 원하로 유저 모드 오라클 마이너스 델타 GS 그룹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뭐가 좋냐? 이런 것들이 좋죠. 패키지 설치도 어떻게 하시면 되죠? 그전에는 루트로 가셔야 되잖아요. EXIT가 루트에서 패키지 설치죠. 그래서 뭐 아까 뭐 APT 계획하셔가지고 인스톨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반 건조가 안 되니까 루트 계정으로 가셨는데 이제는 수두로 하셔가지고 APT 계획 이렇게 바로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도 실행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점이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수두에서 뭐를 할 거냐면 저희 보통 ls-l 하시고 이 PC에 패스워드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거 이렇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패스워드 파일을 열어보시면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죠? 루트입니다. 루트. 그래서 다른 유저들은 이 파일을 읽기만 가능하다. 리드만 돼 있죠. 읽기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루트 권한만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쓰기 권한을 하시려면 루트로 스위치 유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수도 하셔가지고 VI 이렇게 하시고 EPC 패스워드 이렇게 하시면 암호를 넣어라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암호 넣고요. 3, 4, 5, 6, 7, 8 그거랑 뜨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즘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권한을 대행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루트 권한을 대행하는 명령어가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집이 돼요. 지금 편집되죠? 저장하시면 되는데 저장하시고 마십시오. 중요한 파일이죠.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두
vi etc 패스워드 이렇게 하시면 여기 이제 중요한 파일인데 각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나 뭐 소유권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환경 설정 파일인데 요거는 루트 계정과 보실 수 있고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편집이 가능한데 sudo 명령어를 이용해서 루트 권한을 대행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내드립니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6번 etc 패스워드 파일 수정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수도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편집이 가능합니다. 편집하실 필요는 없고요. 편집 안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루트 계정으로 접속하셔서 편집을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행하는 명령어 sudo라는 게 있다. 이런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간간히 많이 쓰거든요. sudo. sudo. 여기까지 하죠. 이거 다 보내드릴게요. 네. 퍼미션, 소유권. 요거는 이제 요 정도 말씀드립니다. 공개 퍼미션. 네, 다 보내드렸습니다. 수도까지. 네, 이제 뭐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으로 달려보세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훨씬 많지만, 중요한 것만 하도록 하죠. 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강제로 종료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프로그램이 막 떠 있는데, 갑자기 뭐, 프로그램이 맛이 갔다든지, 뭐, 행위, 강제 종료가 필요한데, 그 명령어를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뺏기지 마세요. 이번에 10번, 예. 프로세스, 명의 프로세스, 그래서 이번에는 알려드릴 게 이제 프로세스, 예, 프로세스 확인 및 강제 중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주 쓰죠.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계속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프로세스를 컴퓨터 뭐 리부팅을 하시면 당연히 죽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강제 중단을 하실 일이 간간히 생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프로세스 확인을 해서 강제 중단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네, 그래서 프로세스 1번 PS 명령어가 뭐냐면 프로세스 목록 표시하는 명령어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아시죠? 지금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동작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스 목록을 표시하는 명령어가 PS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네, 실습 한번 해보죠. 네, 여기서 PS만 한번 치시면 지금 동작 중인 게 뭐 거의 없네요. 네, 이것도 있겠죠? 네. 동영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아실 수가 있고 지금 돌리는 게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PS 쳤는데 PS 친구가 하나 나오네요. 그죠? PS 친구가 하나 나오죠. PS 명령이 CMD가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PS 입력하고 여기 위에서 입력했잖아요. 입력하고 하나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여기에
컬럼이 보이거든요. 컬럼도 필드라고 하는데 PID가 뭐고, PY가 뭐고, 타임이 뭐고, CMD가 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보시면 필드, 컬럼 안녕. 그래서 PID는 프로세서 ID를 의미하는 프로세서 ID 번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TY는 뭐냐면 뭐냐면 터미널 번호입니다. 터미널 번호 물음표되어 있는데 모르겠다 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타임은 뭐냐면 뭐 이거는 시간이겠죠. 무슨 시간이냐면 실행 시간 총뭐 CPU 사용 시간이라고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에 CMD는 명령어죠. 실행된 명령어. 네, 요거는 실행시킨 명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여기에서 뭐 스탯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현재 프로세스 상태 뭐 코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옵션이 없지요. 그래서 보통 이게 PS는 그냥 이렇게 사용 안 하고요. 뭐 옵션과 더불어서 사용하고, 옵션과 더불어서 사용하는데, 보여드리고, 자주 쓰는 옵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내드리고요. 네,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하면 뭐 데몬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데몬. 다른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세스도 모두 보고 요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X 옵션이 있는데요. X 옵션은 다른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세스 보기 옵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X하고 뭐 이렇게 보통 붙여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알려드릴게요. 붙여서 X 옵션이 있고 UX 옵션은 뭐냐면 UX 옵션은 현재 사용자의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출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UX 옵션은 모든 사용자의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출력하는 옵션이 AUX. 그래서 결론적으로 PS 하실 때는 AUX만 쓰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요것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세스를 데모 다른 사용자 현재 내가 실행한 거 전부 다 안나해서 보통 보기 때문에 AUX 옵션을 쓰시면 됩니다. 네, AUX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모든 예제 모든 프로세스를 화면에 표시해주세요.
하시면 요 옵션을 쓰십니다. 예, PS 단독으로 쓰죠. 그래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옵션을 보면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아까보다 훨씬 많이 나왔죠? 아까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게 보이시거든요. 많이 나온 게 보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프로세서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보통은 이렇게 봅니다. 보통 이렇게 이용해서 그래서 중요한 때는 됐죠? 그래서 보통은 PS, AS로 본다. 이렇게 모든 사용자로 사용법. 자주 쓰는 것만 하나 알아두세요. PS, AS. 네, 여기 보시면 CPU와 메모리 사용량까지 보여줘요. CPU와 메모리 사용량까지 보여주죠. 이렇게 된 경우. 유저명도 보여주고요. 네, 지금 누가 실행했는지도 보여주죠. 블루투가 실행했냐고, 오라클이 실행했냐, 그것도 보여주죠. 좀 더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상세하게 화면에 보여줍니다. 예, 적어드리면, 네. 유저는 뭐죠? 추가됐으니까, 이거는 유저명이 되고, 그 다음에 퍼센트, CPU는 CPU 사용량, 퍼센트 램은 메모리 사용량. 그래서 뭐 굉장히 상세하게 정보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VSZ하고 뭐 RS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가상 메모리 뭐 사용량 이런 거. 네, 이런 거, 이런 가상 메모리 이겠습니다. 가상 메모리, 그다음에 실제 가상 메모리 실제 메모리 사용량 약간 요거랑 약간 좀 틀린데 뭐까지는 어떻게 좀 어려운가. 그래서 둘 다 메모리에 관련된 거예요. VSZ나 RSZ는 네, 이쪽으로 그래서 주로 이 프로세서를 보실 때는 PSAUS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킬 명령어를 알려드리죠. 다른 것도 좀 많지만 프로세스 강제 종료. 네, 프로세스 보기는 결론은 PSAUS로 보고요. 두 번째 프로세스 센서 강제 종료. 강제 종료는 보통 리눅스에서는 명령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신호를 보내요. 강제 종료 신호를 보내거든요. 강제 종료 신호가 뭐냐면 마이너스 9번이죠. 이게 강제 종료 신호죠. 보통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번이 강제 종료 신호군요. 그래서 사용법이 어떻게 되냐면 사용법 이렇게 해가지고 킬이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킬에서 프로세서 ID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일반 종료를 일반 그러니까 마이너스 9로 안 맞췄으니까. 프로세스 아이디는 뭔지 보이시죠? 위에 이제 PID라고 있잖아요. PID. 요거 있죠? 요거 찾아서 죽이시면 됩니다. 프로세스 아이디를 찾아서 킬 하시면 일반 종료가 되는데 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종료가 안 돼요. 한참 지나도 종료가 안 돼요. 그럴 때는 다른 일, 얘가 처리하는 일을 끝내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하는 일이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으면 종료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죽이냐면 강제 종료 사용법. 킬의 옵션 어떤 거요? 강제 종료 신호를 보내고 마이너스 9 보내고 프로세서
프로세스 ID 당연히 가운데 목록을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죽여버리고 중단시켜버리고 하는 일 중단시켜버리고 강제 죽여버리고 수료 요구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옵션을 써서 정렬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프링부트나 뭐 이런 거 쓰시잖아요. 맥북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스프링 부트 프로그램이 충돌 나서 서버 실행이 안 되죠. 실행 안 될 때 그러면 미리 어떤 프로그램이 그 포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먼저 사용하는 놈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죽여주셔야 되거든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결론은 이것부터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사용법 위에 있는 거 배우신 거 두 개를 조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 리눅스에서 쓰시는 리눅스, 윈도우는 또 다른 경우 리눅스. 맥은 유니스 기반이기 때문에 맥 자체가 유니스 같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면 되냐? 그냥 PS 어디서 AUX죠? AUX 이렇게 하시고 맥은 뭐로 찾으시죠? EF로 찾으시죠. 맥은 EF로. 리눅스는 AUX, 우분투 같은 경우는 AUX로 쓰시고 맥 컴퓨터는 마이너스 EF로 쓰시고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EF로 옵션을 쓰시고 AUX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 포트나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애를 찾아서 걔를 찾아서 죽여주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포트보다는 스프링부트는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냐면 톰캣이라는 서버가 돌거든요. 서버가 가동되고 스프링부트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톰캣 서버가 가동됩니다. 같이 가동됩니다. 여기 이제 보통 와스 서버라고 하는데요. 와스 얘가 있어야 스프링부트가 돌아가요. 그래서 얘가 무조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여기 이제 위에 거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모든 프로세스잖아요. 모든 프로세스고 여기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그랩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출력에 대해서 문자열을 찾아서 그 찾은 문자열만 화면에 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프로세스가 많이 뜨잖아요. 그 중에서 톰캣에 해당하는 애만 찾기. 그래서 톰캣 이렇게 하시면 아니면 1구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톰만 넣어주셔도 되고 1구만 넣어주시면 여기에서 출력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톰캣이 있으면 그 톰캣 라인만 화면에 딱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PID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위의 결과에서 PID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위에서 배우신 1 마이너스 9 PID 이렇게 해서 죽여버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개가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실 다음 시간에 조금 남았는데 다음 챕터에서 배우실 건데 요거는 앞에 명령어의 결과를 받아서 뒤에 명령어로 연결시켜주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기호입니다. 리눅스에 있어서는 명령어가 두 개예요. 하나, 두 개인데 이걸 연결시켜요.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앞에 명령어의 출력 결과를 뒤에 명령어의 입력으로 전달합니다. 앞에 명령어의 출력 결과를 뒤에 명령어의 입력으로 전달해주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요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명령어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파이프라인을 명령어 조합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뭐 자주 쓰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했죠? 이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고 사용법은 어떻게 되냐면
파이프라인 사용법은 명령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명령어. 그래서 점점점 계속 연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의 결과를 명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명령어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밑에도 명령어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 이거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요. 명령어 연결.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프로세스도 끝났네요. 네, 빠르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정리만 해놓고요. 나중에 쓸 일이 생기면 찾아서 쓰시고 하시다가 잘 모르시면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한 바퀴 돌고 다음 챕터 그래서 지금 자주 쓰는 게 이제 파이프라인하고 그 다음에 꺽쇠가 있는데요. 얘만 알려드리고 리눅스 마십시오. 네, 뭐 말고도 뭐 아직 더 많이 남았지만 뭐 특정 없이 리눅스 말 수가 없어서 하고 추가적인 거는 참고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다음에 마지막 챕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이 금방 배우신 파이프라인과 꺽쇠를 배우십니다. 11장이 뭐냐면 스탠다드 IO고요. IO. 그래서 이거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엑기스만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리눅스에서 저희가 이제 자바 시간에 표준 입력, 파일 만들 때 표준 입력, 표준 출력 뭐 이런 거 배웠었죠. 파일 만들기. 그래서 리눅스에서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입력, 그 다음에 표준 출력, 그 다음에 표준 에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표준 입력은 키보드를 입력, 표준 출력은 뭐 모니터죠. 화면에 출력. 표준 에러도 뭐 화면에 출력하는 모니터. 이렇게 출력하는데 세 가지의 통로가 틀립니다. 아시겠죠? 채널 통로가 틀린데 세 가지가 동시에 실행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출력과 에러는 모니터지만 화면에 뿌려지는 게 틀려요. 보여주는 게 틀리다. 이렇게 해서 리눅스에서는 표준 입력, 표준 출력, 표준 에러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파이프라인과 더불어서 맨 먼저 배우셔야 되는 게 리다이렉트입니다. 리다이렉트. 네, 이거 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용법이 명령어에 꺽쇠 가지고 꺽쇠 하나 마시고요. 뒤에 파일을 하시면 파일을 주시면 이 파일의 내용을 명령어의 입력으로 전달해요. 아시겠죠? 이 파일의 내용을 명령어의 입력으로 전달하는 게 유용어입니다. 그래서 위에 내용이 뭐냐면 파일명의 내용을 명령어의 입력으로 전달합니다. 꺽쇠. 그래서 리다이렉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입력보다 출력을 더 많이 하는 건데요. 출력은 반대로 명령어 있고요. 꺽쇠 반대로 파일명 이렇게 하시면
하시면 명령어의 결과를 파일명의 내용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명령어 결과가 파일에 쓰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령어의 결과가 파일명의 내용으로 전달되니까 B 파일에 이렇게 보내시면 B 파일에 이 명령어의 결과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입력보다는 출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요거를 바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현재 ls-l 있죠? 요거의 결과 내용을 list.txt에 전달해서 작성하세요. 요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캐스로 파일 내용을 출력하세요. 진짜 써졌는지 파일 내용을 출력하세요. 이걸 해볼게요. 이걸 하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입력보다는 출력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보죠.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ls-l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결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뒤에가 결과예요. ls 3세 보기. 요거를 어디에? 파일에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파일. 요 결과를 어디에? 모니터에 쓰면 모니터 화면에 나오잖아요. 요거를 바꾸는 겁니다. 어디에? 파일로 바꿉니다. 그래서 볼게요. ls-l 틱까지 이렇게 하시면 표준 출력은 모니터인데 모니터 말고 표준 출력을 뭐로 바꾼다? 파일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list.txt 하시면 파일에 작성이 됐죠.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VI로 하셔도 되는데 VI로 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빠르게 작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표준 출력을 파일에 넣었습니다. 표준 출력을 모니터가 아니고 파일에 씁니다. 그래서 원래 표준 출력은 모니터였죠. 모니터 화면에 나왔는데 그 결과를 어디로? 파일에다가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파일에 써지고 파일에 작성이 되고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한다. 입력보다 출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표준 출력, 바꾸기, 표준 출력 바꾸기, 값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고요. 음량 버전도 많은데 나중에 가사 가셔가지고 많이 보실 겁니다. 간단하게 이거 해볼까요? 연습 문제. 출력을 많이 하니까 간단하게 연습 문제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 에코 789의 내용을 넘버.txt에 넣어서 작성하세요. 근데 여기서 VI로 하셔도 되지만 VI 말고 리다이렉트를 이용하세요. 리다이렉트를 이용하세요. 그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다이렉트는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죠. offset. 그래서 에코 789의 내용을 넘버 텍스트에 넣어서 작성하세요. 그리고 캐스로 넘버 이렇게 해서 화면에 출력합니다. 화면에 이렇게 해서 쭉 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이해가 되시는 거거든요. 막판에 시간이 없고 너무 빠르게 보시면 내용 기능을 입력보다 출력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만 입력도 되고 출력도 되고. 한번 떨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시간 다 됐죠.
VI로 해도 되는데 VI로 하면 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빠르게 리다이렉트 이런 이용해서 빠르게 작성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에코 어떻게 해야 되죠? 789를 예, 넘버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캡 하고 넘버 789 그죠? 이렇게 이용합니다. 꼭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꺽쇠 이렇게 하시면 파일 두고 이렇게 하시면 화면에 출력되는 걸 파일에다 쓰고요. 반대로 하시면 입력이 됩니다. 파일의 내용을 명령어로 전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건 참고입니다. 참고로, 네, 꺽쇠 두 개가 있거든요. 꺽쇠 두 개는, 이거는, 네, 파일의 끝에 결과를 붙여넣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꺽쇠 두 개. 반대로, 네, 이렇게 하시면, 요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꺽쇠 하나만 하시면 한 번 더 실행하시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7, 8, 9 데이터가 사라져버려요. 7, 8, 9 데이터가 사라져서 1, 2, 3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싫고요. 7, 8, 9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일의 끝에 7, 8, 9 밑에다가 1, 2, 3 이렇게 추가를 하고 싶잖아요. 1, 2, 3 이렇게 추가를 하고 싶죠. 이렇게 하시면 꺽쇠 두 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꺽쇠 두 개를 이용하시면 파일의 끝에 결과를 붙여넣기 때문에 원본은 해서 나와요. 원본, 안타.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에코 789 그래서 넘버 .txt에다가 한 번 더 붙여넣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cat 넘버 .txt로 결과 그래서 붙여넣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그래서 꺽쇠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고 하나는 다 같이 돼요. 덮어 쓰기가 되고요. 파일 덮어 쓰기가 되고 두 개짜리는 덮어 쓰진 않고 끝 파일의 끝에 붙여넣으면 추가적으로 붙여넣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못한 거는 가상화 시간에서 또 나오면 새로 나오면 그때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죠. 이거죠. 꺽쇠 한 번 더 하는 거죠. 꺽쇠. 한 번 더 하고 텍스로 한번 보면 789. 789가 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서 꺽쇠를 하나만 하잖아요. 어떻게 되죠? 꺽쇠를 하나만 하면 하나만 하고 결과를 볼까요? 결과를 보면 덮어 쓰기가 돼서 데이터 날라갔죠. 데이터 날라갔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데이터 날라갔습니다. 기존 데이터가 사라져요. 됐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다음 주 내일 쉬고 내일은 내일은 무슨 날이죠? 내일 쉬는 날이고 그 다음 날부터 가상화를 시작하도록 독거부터 시작하도록 독거 끝나고 두 번의 케이스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AWS 리눅스는 이 정도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거는 제가 더 많은 내용은 참고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참고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보실 분은 그렇고 할 수는